소년이 사냥을 나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숲풀 사이에서 수컷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죠. 위험을 직감한 소년은 곧바로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총 한 발로는 사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누구도 예상 못한 선택을 했죠. 무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사자에게 적의가 없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자의 사나운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건 소년의 아버지였죠. 사자가 포효하며 소년에게 달려들어 몸을 물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총을 쏘았지만 사자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년은 그대로 사자에게 끌려가 버렸죠.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피가 소년의 상처 안으로 스며들면서 기이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어딘가에서 이상한 변화가 시작된 거죠. 사자도 뭔가를 느꼈는지 소년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소년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냉혹한 마피아 보스였고 아들의 약한 모습을 경멸했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쳤고 자신의 피비린내 나는 사업을 물려주려 했습니다. 소년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차오른 소년은 영원히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죠. 떠나기 전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카드 한 장을 챙겼습니다. 지붕을 타고 탈출하다가 깨진 기와를 밟아버렸는데 그대로 지면으로 착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죠. 거대한 들소 떼가 굉음을 내며 소년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떼가 소년 앞에서 둘로 갈라지더니 양옆으로 지나쳐버렸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오히려 소년을 지켜준 뒤에야 유유히 떠났죠. 소년은 그제야 자신이 동물과 교감할 수 있고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치타처럼 빠른 속도,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도약력, 그리고 극도로 예민한 청각까지 생겨버린 거죠. 어느 날 협곡에서 총성이 들려왔고 소년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서 밀렵꾼들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달려갔지만 야생동물을 구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밀렵꾼들이 소년 앞을 가로막았고 그 순간 야수 같은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대로 밀렵꾼들을 제압해버렸죠. 그날부터 동물을 지키고 사냥꾼들을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6년 후 그는 크라렌이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표적은 반드시 처리했죠. 한 표적에게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 죄수로 위장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방에 배치된 인물은 위험한 자였지만 크라렌은 내기를 걸었습니다. 3일 안에 여기서 나가겠다고, 아니면 그 인물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다음날 조직원 2명이 위협하러 왔다가 순식간에 제압당해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교도소 실력자에게 들어갔고 크라렌은 그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진짜 표적이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크라렌은 경호원들을 한꺼번에 쓰러뜨리고 표적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딱 1분 만에 교도소를 탈출해버렸죠. 바깥에는 살인적인 눈보라가 치고 있었고 거대한 북극 늑대와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교감 능력으로 늑대를 진정시켰고 늑대는 오히려 그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군대가 늑대에게 잡아먹힌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크라렌이 죽었다고 판단했죠. 크라렌은 다시 초원으로 돌아왔고 코끼리를 사냥하는 밀렵꾼들을 발견했습니다. 기습해서 일당 전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한 명만은 도망쳐버렸습니다.